간혹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주시고는 합니다. 뭐 이런 거래소 사용해도 되나요? 저런 거래소는 괜찮아요? 누가 추천을 해줬다라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처음 들어보거나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영어로만 되어 있거나 내가 평소 쓰지 않는 거래소라면은 오히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한 선물 거래라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한 번만 삐끗하셔도 스스로 해결할 방법 자체가 전혀 없는 거고, 내가 평생 동안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한 방에 날리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한번 청산당하면 회복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는 그 청산이 당장 내일 청산될 겁니다, 이렇게 예고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 몇 분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러운 긴급 속보로 인해서 투자금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엄청난 리스크에 처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업비트나 빗썸 같은 현물 거래의 장점은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빠져도 비교적 천천히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반등이 오고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내가 고점에 샀더라도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면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본전을 회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장이 불안할 때 빠른 수익을 원한다라는 마음이에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시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매매, 위험한 매매를 찾다 보면은 이상하게 상황은 더 나빠지고는 합니다. 시장의 하락 자체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락으로 끝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반등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락장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요, 상승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하락장에서 실수를 반복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 하락의 기회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결국에 하락의 끝은 반등인 거고, 또 상승의 끝은 다시 조정이겠죠. 이 단순한 진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항상 원칙을 지키는 매매 습관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매번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방금 전에 발표된 긴급속보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플이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단순하게 코인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돈의 흐름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RLUSD라는 이름부터 풀어보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디지털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랑 가치가 1대1로 묶여있기 때문에 1RLUSD는 언제나 1달러랑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쓰는 달러 대신에 인터넷 속에서 빠르고 싸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든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리플이 이 RLUSD를 어디에 먼저 적용을 했느냐?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요, 해외 송금이나 결제가 느리고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디지털 달러 같은 새로운 금융수단이 들어오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리플은 혼자 뛰어든 게 아니에요. 이미 현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결제회사 치퍼캐시, 남아공 암호화폐 거래소 VALR,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거래 플랫폼 옐로우카드랑 손을 잡았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현지에서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길 위에 RLUSD를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단순하게 결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예를 들어가지고 케냐에서는 가뭄이나 폭우 같은 기후재해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RLUSD를 활용한 자동 보험 지급 시스템까지도 시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민이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이 며칠씩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RLUSD로서 지급이 되는 방식이겠죠. 누군가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아주 현실적인 사용처가 실제로 생겨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단순하게 코인을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은행이 부족한 지역들, 돈이 늦게 도착하는 지역들, 자연재해로서 삶이 무너지는 지역들, 이런 곳에서 리플의 RLUSD 같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속도랑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물론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마다 금융 규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RLUSD가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 디지털 달러를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요, 리플이 보여주는 방향성입니다. 단순하게 코인 가격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로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시작일 뿐인 거고요. 만약에 이 모델이 성공하게 된다면 RLUSD는 다른 신흥국으로서 더 나아가가지고 전 세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가격 등락에 흔들리시기보다는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내고 또 어떤 시장을 열어가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리플과 XRP의 가치는 차근차근 쌓여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번에 거시경제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베이지북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각 지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아놓은 보고서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시장이 왜 요즘에 이렇게 힘이 없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지역 경제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나오죠.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무너지지도 않은 채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국면입니다. 움직임이 있어야지 기회가 생기는데 모든 것들이 멈춰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지갑 사정인데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가 않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힘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장을 보러 가도 예전보다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 거고 외식이나 여행 같은 소비는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에 소비가 얼어붙으면 기업들의 매출도 정체가 되고요. 이게 다시 경제 둔화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가 자체도 상당히 묘한 모습인데요. 크게 뛰진 않았지만 분명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오른 게 아니라 기업들이 비용 압박을 받아가지고 올린 겁니다. 관세라거나 원자재, 인건비 같은 것들이 올라가지고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써 가격을 올린 거고 이런 경우에는 경기는 식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흔히 말씀드려서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고용지표인데요. 일자리는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인 거고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면 이미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왔다는 신호로서 해석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큰 위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시장 입장에서는 참 매력이 없습니다. 소비는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그렇다고 금리를 확 내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 오히려 눈길을 끄는 게 대체 자산이겠죠. 비트코인이라거나 리플 XRP 같은 이런 암호화폐들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 연준의 눈치 보느라 눌림이 올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큰 그림을 보시면은 연준 측에서 언젠가는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가 이미 얼어붙고 있는데 물가까지도 잡히지 않으면은 결국에 돈을 다시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위험 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번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심하라는 신호지만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전환이 올 수 있다는 조용한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을 담아야 될지 차분하게 생각해 볼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호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를 수 있을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2%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55%까지도 밀렸어요. 보통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는 것은 시장의 돈이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알트코인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로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알트 시즌의 시작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딩뷰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58%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알트코인 전성기라고 말하기엔 이를 수밖에 없겠죠. 마치 비가 오기 전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여기서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점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자금 자체가 순유입이 됐는데요. 그 규모만 해도 약 4천억 원이 넘어가고 특히나 블랙록의 ETF로는 압도적인 금액이 들어왔죠. 이게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믿을 만한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일부 다른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점인데요.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위험해서 떠난 게 아니라 더 크고 안정적인 상품으로 자금을 옮긴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 향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3일 연속으로 현물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블랙록의 상품에서는 단숨에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피델리티라거나 비트와이즈 같은 이런 소규모 ETF에서는 오히려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요. 큰 그림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처럼 확실한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신호에 대해서 한 개로 묶어가지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있죠. 그렇다면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의 흐름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온체인 지표들을 바탕으로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순하게 현재 시장이 알트를 원하고 있지만 돈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명심을 해주시고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알트 시즌 기대감에 대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불이 완벽하게 붙은 거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해서 알트코인에 몰빵 투자하시기보다는 비트코인 중심의 안정적인 포지션 유지하시되 천천히 알트로 분산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늘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한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계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랑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못 읽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 을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서 순환 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챗 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